저희 부가남TV에 아주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비비언님을 모셨는데요. 먼저 자기소개 간략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비비언이라고 비비언 부동산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 부동산 투자를 하고 있는 비비언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비비언님 경우에는 지난 한 20년 동안 부동산 투자 그다음에 개발을 하시면서 거의 모든 종류의 부동산에 대해서 투자를 하신 경험이 있으신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동산 투자한 것 가운데 건물로는 그냥 그 토지를 사서 이제 건물을 짓고 그리고 이제 임대를 하는 그런 투자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지인의 건물이 있었는데 공실이 되게 오래된 게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위탁 사업의 형식으로 해갖고 그거를 용도 변경을 해서 수익성이 좋은 사업성을 만들어서 예를 들면 호스텔 사업이라든가 운영을 하다가 그것을 매입을 해갖고 자산화하는 그런 투자도 있었고요. 그리고 공장이나 창고로 보자면 토지를 매입해서 창고를 짓고 제가 자가로 쓰다가 그걸 다시 임대를 내주는 경우라든가 또 이제 아파트 투자는 빼놓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다 하니까요. 그 아파트는 저는 그냥 무식하게 10년 동안 무주택 기간 계속 유지하다가 원하는 단지를 계속 보다가 그 원하는 단지가 나와서 그거를 이제 청약을 받아갖고 그렇게 투자한 사례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부분 다 해보신 거네요. 네, 그렇죠. 투자를 정말 많이 이렇게 부동산 쪽으로 하신 찐 고수님을 지금 모셨는데요. 보면 근데 여러 재테크 수단들이 많잖아요. 흔히 우리가 이제 직장인분들이 딱 처음 접하는 주식, 그 다음에 요즘에 핫한 코인들도 있는데 부동산을 딱 선택해서 계속 투자를 해오신 그 이유가 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주식이나 코인 같은 경우는 저는 아주 소액으로 발만 살짝 걸치는 정도로 해갖고 그것도 하고 있긴 한데 거의 대부분 이제 자산 포트폴리오도 그렇고 투자를 하고 있는 게 이제 부동산이에요. 그런데 그 부동산 투자를 해야겠다 마음먹고 했다기보다 저는 어떻게 보면 업 때문에 부동산 투자를 공부할 수밖에 없었고 투자를 꾸준히 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버지랑 같이 제조업과 유통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이제 품목이 아이템이 건설 현장에 소모성 자재들을 만들어서 이렇게 납품을 하고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샘플을 만들어서 현장에 빨리 대응하고 제안하는 거는 그런 공장이 필요해요. 근데 그 공장의 조건이 좀 까다롭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수도권에 이제 인접을 해 있어야 되고 최소한 이제 5톤 트럭이 왔다 갔다 될 수 있는 그 도로가 인접돼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건축물을 지을 수 있어야 되는 땅이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저희 아이템 자체가 마진율이 적어서 박리담회로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싼 곳을 또 찾아야 됩니다. 그런 것도 다 고려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진짜 수도 없이 그런 땅을 찾아서 보는 겁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게 눈이 좀 띄었다고 할까 많이 보다 보니까 그런 조건들을 다 따져보다 보니까 그리고 실제로 이제 투자도 몇십 년 동안 해왔고요. 근데 그게 이제 좋은 자산으로 돌아오기도 하고. 지난 20년간 이제 부동산 투자하시면서 쌓이는 경험과 노하우들이 상당하실 텐데 일단 만약에 이 경험하고 노하우는 그대로 갔대 투자금은 이제 5천만 원밖에 없다고 그리고 이제 현 시점이에요. 20년 전으로 다시 돌아가서 부동산 투자를 하게 된다면 어떤 전략을 가지고 투자를 진행하실지 좀 궁금합니다. 아, 이 질문 좀 어렵네요. 저는 그런 조건이라면 지금 현금 흐름을 많이 만드는 거에 집중할 것 같아요. 지금 내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면 바로 투자를 하진 않고 그 말은 예를 들면 제가 200만 원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으면 동일한 방법으로 역산을 해보면 4억 8천만 원 정도의 부동산이라고 치환을 할 수 있잖아요. 물론 이제 이자라든가 다른 부분들 비용이 있겠지만 그러면 내가 400만 원 한다. 그러면 거의 9억 6천만 원의 부동산을 내가 취득하고 그 자산으로 5%의 수익률로 보고 있다라고 치환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개념을 머리에 두고 투자하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제 경험을 이제 빗대어서 이제 전략을 짜본다면 서울 주요 지역 강남권에 빌딩 건물이 있는데 근데 그 20년 전으로 지금 따져보면 비교도 안 되게 많이 올랐어요. 주요 지역이. 그 내가 투자를 어떤 자산을 한다고 했을 때 수익률은 어떤지 얼마만큼의 좋은 리턴으로 올 것인가에 대한 거를 고려를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그 주요 지역에 투자하는 게 맞다. 그렇기 때문에 한 5년 정도는 회사에 있으면서 현금 흐름을 극대화할 수 있는 사업을 찾을 것 같아요. 5천만 원 그대로 두고 그렇게 이제 전략을 짜서 들어갈 것 같아요. 너무 좋은 말씀 많이 들었고요. 제가 비비언님 만나서 대화도 많이 해봤었고 그 다음에 비비언님 유튜브 채널에 가서 영상들을 많이 보면서 느꼈던 게 내공이 정말 상당하시다 많이 느꼈었어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을 막 시작하시려는 분들이나 또는 이제 아직 초보이신 분들께 지난 20년 동안 부동산을 투자하신 분으로서 드릴 수 있는 전략이나 이런 조언 같은 게 좀 있을까요? 제가 뭐 어떤 전략이나 그 조언을 드린다고 하기에는 개별성이 상당히 다르고 재무적인 것도 잘 모르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럽고요. 그래서 어떤 조언이나 전략보다는 제 사례를 한번 드려볼게요. 제가 20대 때 쇼핑몰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망했어요. 그 동업자분이랑 같이 했는데 그 동업자분이 쇼핑몰에 대한 경험도 많고 매출 상당히 잘 내고 있는 그리고 그때 유행의 마케팅 감각도 되게 좋았던 그런 분이셨어요. 근데 저는 일을 되게 빨리 배우고 전략을 좀 잘 짰어요. 그래서 그때 생각을 하기에 그분의 경험과 그리고 나의 전략이라든가 그리고 내가 일을 빨리 배우고 같이 시너지를 내면 잘 되겠다 싶었는데 그게 잘 안 됐어요. 그래요? 근데 그거를 뒤에서 곱씹어서
생각해보니까 동업자의 그 경험이라든가 노하우는 사실 제 게 아니었던 거예요. 제가 이한 사만에 대한 그런 뭐 대책도 있었던 건 아니고 뭐 그래서 이제 망했던 경험이 있고, 또 한 가지 사례를 들어드리면 그 제가 가지고 있는 건물 중에 2층 3층이 1년 넘게 그 사무실로 내놨는데 공실이 된 적이 있었어요. 근데 2, 3층 전체가 1년 넘게 공실되면 좀 힘듭니다. 그래서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 이거는 내가 직접 운영을 해야겠다. 그때 직접 운영을 해야겠다 해갖고 오래도 안 걸렸던 것 같아요. 한 3개월 정도 공부를 해서 그때 이제 개발을 해갖고 사업을 했던 게 고시원 사업이에요. 근데 그때 고시원 사업을 하면서 수익률도 괜찮았고 네. 당장 그 공실 해결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두 가지 사례를 보면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으세요? 스스로 공부를 한 거랑 아니면 네. 누구한테 기대해서 간 거랑? 아, 그것도 중요한 포인트죠. 두 가지가 있다고 보면 그것도 네. 그 중에 하나고, 또 한 가지는 문제점이에요. 문제.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뭔가 잘 될 것 같은 그 조건이 좋아서 그 그렇죠. 조건을 맞춰서 사업을 하면 되겠다라는 거였는데,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어떤 문제가 있었던데 그걸 해결해야 되는 거였어요. 네.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모든 문제가 있는 곳은 비즈니스에 기회가 있다는 얘기도 있지만, 그렇게 뭐 거시적으로 갈 건 아니지만 내 현안을 해결하는 방법을 찾으면서 주도적으로 했을 때 그게 성과가 났거든요. 근데 부동산 투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주도적으로 하면서, 그리고 뭔가 거기에 있는 진짜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어보면은 각자 처한 상황에 맞게 각각의 문제점이 있을 거고, 그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주도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이제 부가가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 방안으로 가시는 거를 좀 추천을 해 주신다. 네.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질문인데, 비비오님이 보실 때 부동산 투자를 할 때 가장 큰 가치 판단의 기준이 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싸게 사는 걸 1순위로 보시는지, 아니면 제값 주더라도 향후 투자 가치가 더 높은 거를 더 선호를 하시는지, 그리고 그 기준은 뭐 인구가 증가하거나 일자리가 증가하는 지역, 이런 팩터들을 보시는지. 당연히 그 인구 증가라든가 그 일자리는 당연히 봅니다. 네네. 차후에라도 부동산 가치랑 직결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보면 저도 그 시세 파악을 할 때 어떤 흐름이 어떤지는 당연히 보는데, 그거를 참고할 뿐이지 저는 그거 제 개인적으로는 그 기준으로만 투자 결정을 하진 않는 것 같아요. 좀 개별적이고 그 판단을 내릴 때 미래를 보고 그렇게 결정을 내릴 수도 있지 않나. 그럼 결국은 그 해당 부동산이 위치한 입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향후 가치 상승이 충분히 보이는 그런 안목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좀 제값 주더라도 상승에 더 무게 중심을 둔다 생각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다음 질문은, 부동산도 종류가 되게 다양하게 많이 있잖아요. 네. 이제 부동산 투자를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에게는 적합한 부동산은 어떤 게 있을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게 초보든 초보가 아니든 동일한데, 초보라도 똑같습니다. 그게 자기 현안과 관련된 부동산 투자 공부는 바로 시작하세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업을 하고 있다. 근데 내가 상가에서 하고 있다라고 하면 상가 투자를 바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지금 창고를 빌려서 유통이라든가 온라인 사업하고 있다. 그럼 토지 공부를 바로 시작하셔도 어떤 종목의 난이도랑 순서랑 상관없이 자기 현안에 맞는 거. 자신이 처한 환경이라든지 그런 네. 상황들하고 고려를 해서 가장 밀접한 부동산 종류로 네. 먼저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바로 시작하시라. 결국 부동산 투자도 꾸준히 하면서 실력을 갈고 닦아야지 큰 수익이 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근데 문제는 꾸준히 하는 게 진짜 어렵잖아요. 그럼 비비오님이 생각하시는 꾸준히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나 노하우 어떤 게 있을까요? 특별히 노하우나 방법보다 김연아 선수 옛날 그 밈이 생각나요. 스트레칭을 막 하고 있는데 그때 PD님이신가 무슨 생각하세요? 이렇게 하니까 뭐 무슨 생각해요? 그냥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저는 진짜로 그 어떻게 꾸준히 하는 거는 어떤 되게 방법이라든가 이런 걸 아직 못 찾은 것 같고, 꾸준히 할 수 있게끔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본다면 저는 강제적으로라도 들어가면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같이 고민하고 이렇게 투자 공부를 하는 그런 모임이나 커뮤니티 같은 곳에 좀 속해서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 질문으로, 이제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노후를 준비하면서 안정적인 현금 흐름과 그다음에 자산 증식이 굉장히 필요한 그런 시대가 도래를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 비비오님의 목표는 무엇인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100세 시대라고 했으니까 아직 젊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속해서 이제 배우는 겁니다. 워런 버핏이 90세, 100세까지 계속 투자를 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저도 그 100세 시대니까 계속해서 공부를 해가면서 계속 이기는 투자를 하고 싶고, 그리고 또 공부를 하고 이제 계속 이렇게 사업을 하고 또 부동산 투자를 하다 보니까 이 부동산이 금융이랑 되게 밀접해요. 네. 당장은 대출이겠지만 다른 사업을 연계할 때도 이 부동산 자산과 금융과 그 다른 사업이 다 연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금융자산에 대한 공부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그게 사업체가 되다 보니까 기업화
구조화하고 사업화되는 그 회사의 메커니즘을 또 피치 못하게 공부하게 되는데 그것도 이제 공부 영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공부하셔야 될 게 끝이 없네요. 네. 계속 공부해 나가면서 성장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네, 맞습니다. 네. 지난 20년 동안 부동산 투자, 그다음 개발까지 진행해 오신 비비오님과 여러 질의응답을 나눴는데요.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그런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